이제 오늘 하는 그 기백 파트 있잖아.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접선 이야기. 이거는 사실 이제 기하적인 파트보다는 사실 어디를 더 강조하는 편이야? 미적에서 나왔던 그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놀면서 하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이건 뭐 그냥 다 잘할 거야.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일단은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통 다 이제 어떤 이야기거든? 접선 이야기거든. 접선의 방정식. 그지? 지금 미적 1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미적 2에서도 얘기할 거고, 그지? 그 접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접선이라는 게 뭐예요? 접선. 접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접하는 직선이거든, 그지? 접하는 직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의 키포인트는 딱 몇 가지만. 직선을 하나 구하고 싶었어. 그럼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뭐랑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한점.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를 뭐라고 하고요,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나와요? y는 m에다가 x-a에다가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라는 사실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이게 그냥 똑같아. 모든 흐름이 다 그냥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이렇게 그냥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x좌표가 a였나 봐요.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접선을 싹 그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대 라고 한다면, 나의 관심사는 어쨌든 기울기 한 점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알고 있니? f'a가 된다고 알고 있는 거고, 그 기울기는, 그지? 기울기는 f'a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는 이 점을 의미할 텐데, 그지? 여기서 접선 쪽에서 이 한 점은 보통 이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접점이라는 그 한 점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뭘까요? a, fa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어떻게 써? f'a에다가 이게 기울기일 테니까 기울기에다가 x-a 이렇게 쓰고 플러스 a, fa였으니까 f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맞아?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어? 미적 1에서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뭐였냐면 얘였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의 x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만 내가 알 수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알 수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어디다가 넣으면 함수에다가 넣으면 뭐가 나와요? y좌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넣으면 도함수에다가 넣으면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는 기울기랑 한 점을 완벽하게 다 구할 수 있었으니 접점의 x좌표만 알고 있었다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옵니다. 요 흐름 가지고 그냥 흘러갔었어, 그지? 이 얘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대상이 우리가 배웠던 이런 꼴의 함수를 이제 양함수라고 하잖아, 그지? 걔가 이제 어떤 꼴로 주어지는 거야? 음함수 꼴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함수 꼴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뭐 예를 들어보자. 그냥 타원이라고 하자. 타원이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타원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나는 거기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요 점을 지난 요 점에서 접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거고, 그럼 당연히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야? 당연히 접점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음함수 꼴이기 때문에 좌표 하나 있잖아. 요 좌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함수 꼴이니까 a값, 그러니까 x값 하나 알면 y값을 자동으로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에만 좀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 좌표 그냥 전체로,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 전체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지? 여기 점 하나가 나왔어. 여전히 뭐가 나와도 접점 하나가 나와 있잖아. 난 뭐만 구하면 끝이야?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dy, dx.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x는 뭘 넣고요? x1을 넣고 y는 뭘 넣어요? y1을 넣어줘요. 오케이? 그게 여기 있는 여기에서의 미분 계수라며. 그죠?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쓰면 돼. dy dx 여기다가 x에다가는 x1 넣은 거고 y에다가는 y1 넣은 거 있잖아.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가 돼요? x-a에다가 더하기 이제 a가 아니죠? x1이죠. 더하기 y1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뭐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음함수 쪽에서 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매개 변수를 줬나 봐요. 이거 어떻게 있었어? 이거 어떻게 있었어? 여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얘가 t였나 봐. 그래서 여기 요점의 좌표가 매개 변수로서 주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x 좌표가 뭐였고 뭐 r 코사인 t였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r 사인 t였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전히 나는 뭘 알고 있어?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그치?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점은 해결이 된 거거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알면 되겠어? 여전히 dy, dx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t 값에다가 사실 x에 뭘 넣는 게 아니라 현재 t에다 뭘 넣는 게 되겠지? t 값에다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완성해 줍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궁금해요? 그럼 나는 또 dy, dx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t값이지. t값이 뭐 a였다고 쳐보자. 얘가 a였을 때 접선의 방정식 궁금하다면 얘는 t가 a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얘는 x-r 코사인 t 플러스 r 사인 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점의 좌표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뭐가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완전히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크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야.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공식들 있잖아. 공식들 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건 뭐 있어요? 일단 포물선인지. 포물선. 근데 포물선 전에 원부터 가보자. 원. 그 다음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지연이 있었지. 이렇게 있었어. 그죠? 쌍곡선은 이제 프라마이나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있었어. 그죠? 포물선도 사실은 두 개가 있잖아. y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잖아. 근데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는 사실 그냥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양함수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왜냐면 y제곱은 4px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고 여기는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얘를 기준. 여기는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얘는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과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그 얘네들이 뭔지는 다 지난번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1학 때 이렇게 배웠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 얘네들의 그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게 너무나 땡큐한 경우거든 사실. 왜냐면 모든 흐름 자체가 접점만 알고 있으면 걔 기울기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기울기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래서 기울기 구한 다음에 기울기까지 구했으면 점 하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접점이 내가 x1, y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때 여기는 얘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나요? 여기는 얘의 접선의 방정식, 얘의 접선의 방정식 되니까 뭐가 되나요?에 대한 것들을 결론이 어떻게 났으니 결론이 어떻게 났었어? 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x1, x로 바꿔주고 그렇지? y제곱도 마찬가지 y제곱 들어가 있는 거는 y1,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만 되어 있는 거는 얘는 2분의 x 더하기 x1을 바꿔주고 y만 들어가 있는 거 여전히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꿔줘. 이런 작업만 해주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하나씩 증명해가면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일단 증명 과정이 꽤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자. 여기는 얘 먼저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x1, y1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던 거. 그럼 결론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1, x 더하기 y1, y는 뭐가 됩니다?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 됐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게. 봐봐.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봐봐. 여기서 사실 얘는 원은 되게 특별한 도형이잖아, 그렇지? 원은 되게 특별한 도형이야. 항상 접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그어버리면은 걔는 접선이랑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통해서 얘의 기울기를 대신 구했었거든. 그렇지? 이건 2차 곡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원의 방정 수학 원이었나요? 수학 원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하자면 이게 x1분의 y1이었을 테니까 요 기울기. 그리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고 거기 있는 걔를 그대로 어디다가 집어넣어주면 기울기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은 뭐가 됩니다. y1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야. 요걸 이제 내가 y1 곱하고 곱해볼까? y1 y 마이너스 x1 x 전개할게요. 그다음에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죠? 여기 얘가 좀 넘어가서 x1 x 더하기 y1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얘는 이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r 제곱이었군요. 그래서 얘를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었어. 얘를 2차 곡선 이야기로 한번 좀 확장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물론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연습하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기울기가 궁금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상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울기가 궁금했어. 어디에서? x1, y1이라는 곳에서. 그치? 그럼 난 뭘 할 거야? 여기는 얘를 미분할 거야. 그죠?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dy, dx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양면을 똑같이 뭘로? x로 미분을 합니다. 얘는 2x 더하기 2y, dy, dx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죠?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까지 넘겨버리면 dy, d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뭐가 돼요? y분의 x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은 거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x1을 넣고 y 대신에 y1을 넣은 거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여기다가 x 대신에 x1을 넣고 y 대신에 y1을 넣어주면 아까 구했던 여기 있는 요 기울기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점수를 방정식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흐름을 또 같이 여기서 포물선에서 또 한번 봅시다.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 가자. 여기는 얘는 x1, x 이거 따로 안 써도 되지. 이 정도는 다 머릿속에 들어있죠? 요것도 결론은 뭐야? 다시 뭐지? y1, y는 2p x 더하기 x1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가 됐었어? a제곱분의 x1, x 그다음 b제곱분의 y1, y는 이렇게 됐어. 얘는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뿔마 1이라고 쓸 때 한번 했어. 됐죠? 이렇게 됐었어. 어떻게 왔어? 배우리. 배우리야? 제가 토요일 날 왔다고 했는데요. 일요일 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더 증명해 볼 거야. 요거랑 요거만 더 증명해 볼 거야. 요건 똑같아. 흐름 자체가. 요것도 사실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녹화하시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냥 얘는 현재 이렇게 생긴 이런 2차 곡선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점이 x1, y1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 궁금합니다. 그럼 난 또 마찬가지로 뭘 먼저 구할 거예요? dy, dx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근데 걔를 구하려면은 얘를 내가 양변을 뭘로 미분해 줍니다? 뭘로 미분합니다? 미분해요? x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x로 미분하자 그러면 2y, dy, d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4p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죠? 그래서 dy, dx는 뭐가 됩니다? 얘는 2y분의 4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분 시켜주니까 y분의 뭐가 됐어? 2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넣을 건데 x는 뭐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y 대신에 y5만 넣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y 대신에 y5만 넣자. 그러니 얘 기울기는 뭐가 됐었군요? y1분의 2p가 됐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여기다가 내가 x-x1 더하기 y1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y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일 텐데 됐죠? y1, y1, y1을 또 곱해줍니다. 얘는 y1, y는 2p에 x-x1 이렇게 되고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근데 y1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x1, y1이라는 건 여기는 얘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y1의 제곱은 4px1이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더하기 4px1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2px1과 플러스 4px1 합쳐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타원으로 갑시다. 여기 얘를 가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었나 보죠. 여기 어떤 점도 x1, y1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했고요. 나의 관심사는 얘의 기울기일 거야. 한 점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똑같이 미분합니다. 얘는 뭐가 돼요? a제곱분의 2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제곱분의 뭐가 됩니다? 2y, dy, dx 이렇게 됩니다.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얘 넘겨주고 이거 다 약분시켜버리고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겠다. 그지? 정리해보면 뭐가 될까요? dy, dx라고 하게 되면요. 요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줍니다. 얘는 뭐가 되지? 넘어갔어. a제곱 y 분의 b제곱 x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따가 이제 뭘 넣고 싶다? x1과 y1을 넣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1과 y1을 넣고 싶다. 이런 얘기일 테니까 넣어보자. x 대신에 x1 넣고 y 대신에 y1 넣어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제곱 x1 그 다음에 a 제곱 y1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 여기다 이제 y는 해가지고 이게 기울기니까 빼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 똑같이 이게 들어가. 여기 뭐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1 하고 하자. y1 하고 y1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다음에 b 제곱으로 해서 나눠줄까? b 제곱으로 해서 나눠줘. 여기는 b 제곱 이렇게 나눠줘. 여기도 b 제곱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b 제곱분의 y1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x1 x 플러스 a 제곱분의 뭐가 됩니다? a 제곱분의 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다 플러스 b 제곱분의 y1 제곱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됐습니다. 여기 얘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1이 되어버리는 거지. 왜? 여기는 얘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죠? 얘가 1이 되어버리면서 여기 넘어가면은 이런 모양이 그냥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공식의 증명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증명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흐름, 여기는 이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공식을 몰라도 사실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공식을 아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왜? 빠르니까. 훨씬 빠르니까. 그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공식은 당연히 암기가 여기는 2공식 정도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의 파트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 그러니까 접점이 지금 좀 전에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파트 중에서 이번에 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접점만 주어져 있으면 뭐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차 곡선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근데 위치 관계라는 거가 뭐야? 위치 관계가 뭐지?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가 뭐죠?
수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수학에서 위치관계라는 용어가 뜻하는 게 뭐야? 뭘 기준으로 위치관계를 정의합니까? 여기는 얘는 교점의 개수를 베이스로 위치관계를 정의합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뭐 이거잖아. 안 만나요, 접해요, 두 점에서 만나요.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나요, 접해,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3차 함수의 위치관계 뭐 이런 건 배우진 않겠죠.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관계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거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몇 차 곡선? 2차 곡선이니까 교점의 최대 한계치는 몇 개겠어? 2개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의 곡선이 있었나 봐요. 라고 했을 때 그 위치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요.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고 있는 거야 항상. 그죠? 그러면 그 2차 곡선을 내가 음함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여기 이 곡선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제일 먼저 지금 위치관계를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치관계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특별하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특별하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특별하니 그치? 세 번째가 특별하지 당연히. 얘가 특별하니까 여기는 얘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고 그걸 다루는 파트가 뭔 거야? 결국은 접선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얘랑 또 누구랑? 그냥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내가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우리가 배운 게 뭐 2차 함수고 2차 방정식이고 2차 어쩌고인데 2차 곡선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소거합니다. 그러니까 y를 소거해요. 여기는 얘를 여기는 얘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 결과가 y는 x, mx 더하기 n는 0이라고 해서 요 식의 전체가 결국 뭐야? x에 대한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냥 이런 짓을 했었잖아. 여기는 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와 뭐가 항상 같아요? 교점은 다시 실근의 개수라는 것과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뭘 생각하고요?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실근의 개수는 2개였으니까 교점도 여전히 2개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음수였으면 얘는 빵개죠. 그다음에 얘가 0이었으면 교점은 1개 있습니다. 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판별식이 음수였던 거고 여기는 얘가 판별식이 양수였던 거고 그리고 얘가 판별식이 0이었던 거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관찰을 시작한다고? 어디에 대한 관찰? 여기는 이렇게 되는 이 직선에 대한 관찰을 시작한 거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접선 이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는 접선 얘기를 깔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이구나라는 이 식 자체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식이라고 바라봐도 무방해요. 오케이? 다시 접선 이야기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 자명한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식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게 결국은 문자 하나 담당하고 있지 않니? 항상 어떤 상황이든 연립방정식을 풀 때 식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건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 식 하나는 무조건 해줘. 그렇지? 그래서 식의 개수만큼 문자의 개수가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의 개수가 하나가 적었어?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해가 되게 많아. 대신에 그건 이제 하나의 관계로서 내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직선이 되든 어떤 다른 곡선이 되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매개 변수 방정식을 생각해봐. 그럼 x는 뭐뭐뭐 t,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 t 이렇게 돼 있으면 식은 2개인데 문자는 몇 개? 총 3개잖아.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걔가 한 점을 의미하진 않잖아. 그렇지? 해가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는단 말이야. 해가 개 많아.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걔가 어떤 하나의 도형을 두고 걔를 가지고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 하나가 무조건 우리한테 뭘 나타내는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를 무조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식 하나. 이 식.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접선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현재 이야기. 이 접선이 궁금한 거. 오케이? 접선에는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2개 중에서 m값 또는 n값 둘 중에 하나는 이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찾고 갈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얻어갈 수 있는 거야. 접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저 판별식을 사용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접선이 궁금해. 그럼 여기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럼 이렇게 설정해놓고 내가 판별식 때려서 식 하나 넣고 그다음에 또 어떤 주어진 조건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m이랑 n 둘 다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접선이 완성된다. 거의 이런 흐름으로 많이 가요. 어려운 문제. 뭐 크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 있었어.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4였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에 뭐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었어요. 3,5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군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 궁금하군요. 얘의 흐름은 기본이 이거입니다.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을 내가 하나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얘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맞아요? 얘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y는 해가지고 m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게 x-3에다가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원이니까 사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식을 써도 m값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2차 곡선에서는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 2차식의 판별식을 쓰면 현재 문자 하나 남았잖아. 그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쓰면 그 m값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m값을 구해보면 m값이 2개 나오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기울기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되는 이 기울기 하나 나올 거야.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접선 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접선 쪽에서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다 했어, 얘기 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해볼까요? 공식을 좀 만들어보자. 공식을 좀 만들어.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지금 아까 x1, y1을 이렇게 줬던 상황. 그러니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이번에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됐었지? 세고 볼까? 요거 뭐가 됐었어? 기억나니 혹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그렇지. y는 m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증명해볼 거예요. 너희가 해볼게. 그렇죠? 간단해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됐었지? y는 요런 품이죠. 헷갈리지 이거? mx 플러스 m분의 p예요.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이제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게 또 있어. 그 x제곱은 4p 뭐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있어. 4px, 4py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거든 걔는. 그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아니 우리 어떻게까지 우리 하는 거를 그냥 구하면 되게 편안하게 구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워. 대신에 얘는 외워주자. 그렇죠? 그리고 여긴 얘는 어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뭐가 됐었지? 그 a제곱이요. a제곱 a제곱이요? m제곱 플러스 1. b제곱 이렇게 됐어. 이게 봐봐 얘가 a가 r이고 b가 r인 경우가 원이거든. 맞아요? 요거 둘 다 r이었다고 생각해봐. 그 r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기억해 주죠. 그다음에 요건 어때요? 요거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요 플러스인 상황이랑 마이너스인 상황 두 개로 따로 나눠요.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요 경우 얘는 요거 두 개 합쳐져 있는 거고 얼마? 이 경우는 어때요? y는 뭐가 됩니다? mx 얼마? 루트 a제곱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 부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부호를 따라가. 그죠? 여기 얘는 뭐가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봐서 앞에 부호까지 같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 걔를 외우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공식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으면 진짜로 접선 얘기 거의 다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뭐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다음 포물선의 성질, 뭐 타원의 성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접선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이. 요거는 상원이가 증명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근성이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우리 종빈이가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하나씩만 하면 돼. 그래서 안 된 사람 있으면 그것만 선생님이 증명하라고 해줄게요. 됐죠? 시작. 충분히 다 한 것 같아. 뭐 따로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지? 그냥 계산만 들었고 뭐 굳이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다음 좀 전에 이 공식 증명. 여기는 얘네들 다 지금 해줬었고, 그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기 문제 넘어가고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풀이와 공식을 사용하는 풀이 두 가지로 놓고 생각을 할 거야. 모든 문제를 다. 오케이?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사용하면 좋은 건 맞아요. 당연히 좋지. 빠르게 나오는. 근데 기본적인 틀이 딱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괜히 조금만 꼬아가지고 공식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게 돼요. 오케이? 그런 문제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봅시다. 자,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를 줬잖아. 그럼 얘는 그냥 y는 2x 더하기 n 이렇게 놓고 y 제곱은 4x 이렇게 놓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걔 판별식이 0입니다를 통해서 n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그죠? 그 계산은 그냥 가능해집니다. 됐죠? 대신에 공식을 써버리면 뭐가 돼요? y는 2 x 플러스 2분의 p니까 1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뭐 한 줄이면 그냥 될 거를 사실 공식을 쓰면 이렇게 유용하긴 하지만, 그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저기는 쟤를 지나는. 그럼 처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이유는 저기 있는 저 점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곡선 밖에 있는 점인지 현재 모르거든. 그지? 보통은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은 곡선 위의 점이라고 주긴 하지만 항상 검증 과정을 한번 거쳐주세요. 여기는 얘가 어떤 점인지 판단을 넣어봤어요 했더니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얘는 곡선 밖의 점이군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살짝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요렇게 되는 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었나봐.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서 이렇게 접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럼 접선이 두 개 나올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접선은 두 개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선택은 몇 가지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을 가정하고 시작하든 아니면 기울기를 가정하고 시작하든 내 마음대로 설정해 줍니다.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공식을 사용한다면 여기는 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여기는 얘를 토대로 시작하는 풀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울기 자체를 여기는 이 기울기 자체를 m이라고 설정해 놓고 m 값을 구해가는 과정으로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두 개 다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얘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좀 계산이 연립 과정으로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사실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있는 대로 다 해볼 거야 모든 문제들을. 오케이? 좀 조금 지겹더라도 같이 한번 해봐.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보자. 첫 번째 접점을 설정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x1, y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나요? 일단 y1, y는 뭐가 되죠? 2배의 x 더하기 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 이렇게 설정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이미 몇 개의 변수를, 몇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2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x1과 x2에 대한 식을 몇 개 만들어야겠구나. 식을 2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실제로 x1과 y1의 관계식은 아니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y1은 뭐니? 2x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래서 식 하나 더. 그럼 다른 식은 또 어디서 얻을래? 접점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벌써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가 바로 디폴트를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4x1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접점이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럼? 2개 나오겠지. 왜냐면 이거 1차고 이거 2차니까. 그죠? 그렇게 접점 2개가 나오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따로 구하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따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 2개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풀이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기울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풀이는 당연히 mx 더하기 n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누구랑 y제곱은 4x라고 하는 애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접해야 되니까 얘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식을 통해서 그치? 접근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설정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로 설정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설정하는 건 미지수 2개를 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벌써 지나는 점을 알고 있는 직선이거든. 기울기만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이럴 때는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 판별식이 0입니다. 나는 좀 이 식 하나 가지고 여기는 m 값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m 값이 아마 2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m 값에 따라서 이렇게 2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마지막 얘를 사용하되 기울기를 사용하되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y는 뭐가 돼요? 그냥 mx 플러스 m분의 1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얘가 뭘 지난댔어?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댔어. 됐나요? 그럼 이 식 자체가 m에 대한 2차식이죠. 양변에 m을 곱해버리면. 맞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m값 2개가 나와서 2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쉬워지지. 맞아? 공식을 이용하는 거는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증명했듯이 모조리 다 증명할 필요 없겠지. 이 정도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보통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공식에만 너무 연연하면은 이런 문제를 못 풀게 돼. 대신에 이런 거는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서 보자. 요거는 뭘 줬나 보자. 3,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우린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다? 검증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1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3 넣으면 9니까 45에다가 9 더하면 45가 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곡선밖에 점이 없다. 여전히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먼저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있었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겼다. 그치? 그럼 얘도 여전히 요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 봅시다. 지금 기울기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y는 m x-3 더하기 1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그치? 요거랑 이제 5x의 제곱 더하기 9y 제곱은 45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좀 싫게 생겼어, 그치? 하지만 항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죠? 그걸 제곱해서 좀 짜증나게. 한번 가볼게요. 5x 제곱 이렇게 놓고 여기 9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게 mx-3m 플러스 1일 테니까 요거를 지금 제곱하고 싶었다는 얘기잖아. 한번 천천히 가보지 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9m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배 플러스 2배 얘랑 얘랑 곱하니까 뭐가 됩니다? 6m제곱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합니다. 2배의 mx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합니다. 마이너스 6m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긴 얘가 지금 45분요. 이렇게 줘. 그래서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게 0,0이 중심이 아니었을 때는 공식 못 쓴다. 오케이?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공식이 있긴 하지만 공식 쓰고 그냥 평행이동 해도 되고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으로 맞춰놓고 다시 한번 그 접선의 방식 구한 다음 다시 평행해서 원점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바로 공식 쓰고 평행이동 아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공식 쓴다는 평행. 그러니까 원래도 형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로 하고 평행이동해서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가보자. 뭐가 될까요? 얘는 5가 되고요. 플러스 9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제곱자리가 또 없죠? 저게 다네. 그 다음에 x자리로 가보자. 1차 보니까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54m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하니까 플러스 18m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함들 다 써볼게요. 얘랑 하니까 81m제곱. 그 다음에 얘랑 할까? 마이너스 뭐가 돼? 54m.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해보자. 마이너스 36.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이다. 6요. 36이야? 마이너스 45. 오케이. 요거 넘겨가지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2배니까 짝수니까 마이너스 2로 빼줘.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빼주죠. 얘는 27m 제곱 마이너스 9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한 별씩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되나요? 27m 제곱 마이너스 9m에 이거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얘랑 곱할 거예요. 그랬더니 5 플러스 9m 제곱에다가 얘는 뭐가 되지? 81m 제곱 마이너스 54m 마이너스 36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얘는 그냥 그대로 전개하지 말고요. 그렇지. 얘는 지금 3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그죠? 여기는 얘 다 3의 제곱들은 다 가지고 있어. 9의 약수들이, 배수들이. 그지? 그러니까 좀 3 같은 건 빼놓고 시작하자. 얘는 9m 제곱 마이너스 3m.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 더하기 9m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9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m에 대한 또 4차씩 됐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봐봐. 여기서 9m 제곱의 제곱은 9m 제곱의 제곱으로 사라질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4창은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서 나왔을 때 3창 봐봐. 3창. 그럼 얘랑 곱하면 27이니까 2배 하면은 마이너스 54죠? 마이너스 54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했더니 플러스 54네. 그것도 사라지네. 맞아요? 그리고 2차항만 남는다. 그죠? 2차항 뭐가 돼? 9m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한 거니까 마이너스 45m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한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6m제곱 되는 거죠. 보이? 됐죠? 그 다음에 1차항 볼게요. 1차항. 여기는 얘랑 했더니 플러스 30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상수항 보자. 상수는 얘랑만 남았죠? 마이너스 플러스 21.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사라지면서 뭐야? 왜? 하나 기울기 여기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울기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반드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가 나왔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꼭 생각해봐요. 맞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식도 못 써. 그지? 공식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의하고 있는 애는 사실 여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게 분명한데,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기울기는 여기 있는 얘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건데, 얘가 커지는 거에 가장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얘보다 조금 작은 거거든, 사실. 그죠? 얘가 작다고 하는 거에 최고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얘보다 조금 이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개 큰 건데,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개 작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기울기 개 크고 개 작은 게 이게 지금 나눠지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뭔가요? 얘의 기울기는 없어요. 왜? x의 증가량이 없었잖아.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수학에서 아예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에서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 혹은 y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이 혹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무조건 기본으로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딱 그려봤어야 돼. 제대로 그려봤어야 돼. 요걸 내가 다 45로 나눠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9, 여기는 얘가 5, 여기는 얘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가 지금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원처럼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이런 타원이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3,1이라는 점에서 그린 접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 접선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접선을 내가 그냥 바로 하나 깔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 접선이 하나가 더 궁금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보자마자 여기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갈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x는 3입니다. 이거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접근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라는 거 기억해 주시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그림을 그려서 꼭 한 번씩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여기 뭐야? 음함수 얘기만 다 하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더 하자. 일단 얘들아, 너희들 쌍곡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니? 쌍곡선 그릴 때. 그러니까 쌍곡선은 이제 뭐 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2랑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3 먼저 그리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또 먼저 그리지. 요 그리고 그리는 거야. 해상도선은 반드시.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중심으로 이제 요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의 곡선을 그려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자마자 여기는 얘 정근선의 방정식은 a분의 2a이구나. 그지? 그러니까 a분의 2a니까 얘 기울기는 2였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였겠지.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양수인 정근선에 평행하고 뭐라고 하면 기울기가 2구나. 기울기가 2인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서 여기는 원점까지 거리가 1입니다. a제곱을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구나. 판단합니다. 됐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식이 그러니까 문자가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식이 괜히 복잡해 보이거든. 똑같아요. 근데 그냥 해주면 됩니다. 봐봐. 자, 이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기울기가 얼마인 거?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 L 값은 몇 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2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왜냐면 여긴 얘가 뭐니까? 타원이잖아.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오기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이 2개는 당연하게도 여기는 얘의 중심이 0,0일 테니까 그죠? 여기는 얘는 이 2개는 원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겠지. 그렇다면 나는 그냥 하나만 구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준 그 거리가 1입니다라는 식을 그냥 써버리면 끝나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을 때 그냥 하나로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이제 y는 공식으로 바로 가자. 지금 2x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루트 2a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a 제곱이 들어가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뭐가 돼요? 4, 9잖아. 그러니까 3a가 돼요. 됐어?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3a라고 놔도 되고 마이너스 3a라고 놔도 되고 내 맘대로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a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0,0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루트 5분의 절대값 3a가 될 테니까 얘가 1입니다. a 값 걸어놔. 됐죠? a는 2개. a 제곱이 궁금했던 거구나. 그럼 제곱해서 구해줍니다. 됐습니다.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네요. 넘어가고 판별식 이야기로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이쪽 얘기 다 끝났어요. 그죠? 여기는 얘기 다 끝났는데 문제 중에서 일단은 그 필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설명할게요. 얘들아, 2차 곡선에서 정의가 80% 정의만 알고 있어도 80%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2차 곡선의 문제는 대부분이 정의 가지고 나와요. 오케이? 타원의 정의가 뭐였죠? 부정점. 로부터의 일정한 자치의 공식. 그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어? 선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다른 직선 거리를 이었을 때 중점을 중점에 뭐라 해야 돼? 한 정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정직선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즉 이렇게 같아지는 점들의 자치. 이렇게 되는 그 점들의 자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마자 이거 포물선이구나라는 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그 포물선의 성질 중에 몇 가지만 좀 생각하고 가자. 포물선 그냥 말로 표현한다. 여기 초점이 있어요. 여기 준선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접선 쪽 파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수직 조건이거든. 나중에 이제 나오면 증명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준선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내가 포물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으면 여기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맞아요? 준선 어딘가에서 그냥 무조건 그어버리면 걔는 무조건 수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봐봐. 그래, 이거 지금 선생님이 증명하면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오케이? 수직 조건 나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랑은 상관없다. 여기 얘가 지금 P, 0이었어. 그다음에 여기 얘가 마이너스 P였어. 그러니까 여기 얘는 Y 제곱은 4P, X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그렇지?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어딘가의 점에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지 말자. 그냥 어딘가에 점이 있었나 봐. 오케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접선을 여기 두 개 그었대.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얘가 수직이라고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선밖에 한 점 A, B라는 곳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일 때 저기 있는 저 점이 어떤 점일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P, P. 됐어? 괜찮아, 마이너스. 그래서 수직. 이제 그거 증명해 줄게.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얘예요. 그러니까 m x 플러스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 갈까요? 공식으로 가자.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고 갈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푸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점을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기울기를 설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지. 접점을 설정해서 푸는 거랑 기울기를 설정해서 푸는 거랑 두 가지지.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기울기를 설정해서 푸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유는 뭘까? 그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문제는 무조건 기울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풀이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 물론 접점을 설정해도 답은 나올 거야. 할 수는 있어. 가장 빨리 가장 빨리. 이유는 좀 전이는데 또 점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을 설정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기울기 설정해서 풀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그치?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울기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방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잖아. 이게 수직이나 평행이라는 조건을 줬어. 근데 여기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m2라고 했을 때 그렇지. 곱하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는 이 식을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 그렇다면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해놓고 나서 문제를 막 풀잖아? 그럼 결론이 m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m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게 돼. 그럼 마무리로 예분의 얘 하는 답이 예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문제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거리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었나 봐 라고 하면 접점을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지? 요점의 좌표를 접점을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접점을 설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지 않아도 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울기를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식에서 m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써버리면 끝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수직이다 뭐 이런 조건들을 줬을 때는 항상 기울기를 설정하는 그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 b를 그냥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m은 뭐가 돼요? am 제곱 플러스 p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m 제곱 마이너스 bm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의 두분이 너무 당연하게 m1과 m2가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m1 곱하기 m2라고 하는 거는 두분의 곱이고 a분의 뭐가 된다? P가 Y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슨 말이야? P는 마이너스 P다. a는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b에 대한 정보는 못 구했지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여기는 요 초점의 좌표가 p였다면 얘 준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p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점, 그러니까 준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내가 이렇게 그어버리면 거기는 이제 무조건 수직이 됩니다라는 결론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랑 좀 비슷하게 타원에서 수직 조건은 어떨까 그럼? 타원이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 접선 두 개를 그어봤더니 여기는 얘가 수직이었대. 그럼 여기는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일까?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는 얘가 b입니다. 즉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걸 뭐 x1, y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이루는 자취는 결국 뭘까요? 얘가 이루는 자취는 이 직선이었잖아? 얘가 이루는 자취는 뭘까요? 원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야? 좀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렇게 생긴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증명 방식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증명해? 얘도 어떻게 할까 그럼?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고 싶으니까 얘도 기울기 가지고 설정해보자. 공식 쓸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겠죠? 여기 지금 얘가 x1, y1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게 x1과 y1의 뭐야? 관계식이. 근데 m 값이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난 좀 이용하고 싶어 지금 현재.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보자. m 값을 내가 m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 m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를 넘겨.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이 딱 m에 대한 2차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y1-mx1은 이 제곱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얘는 m제곱 x1제곱 더하기 y1제곱 마이너스 2m의 x1 y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m에 대한 2차식으로 쫙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럼 m제곱이 있는 건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x1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어? 그 다음에 1차식 m에 대한 1차식 요거밖에 없네. 마이너스 뭐가 돼요? 2x1 y1 m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밖에 없어? 상수항은 지금 m이 없는 거잖아, 그지? 난 지금 다 이쪽으로 넘기고 있는 중이야. y1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얘가 지금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상황은 결국 뭐였어요? 기울기가?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어. x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뭐가? y1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었어. 넘기고 넘겨주고.
됐나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넘기면 x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1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두 개 싹 넘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요런 결론도 하나 기록해 보자. 됐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 쌍곡선이 있어요. 쌍곡선은 모르겠어. 만들어 볼까? 해보자. 생각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실패하면은 뭐 실패한 대로의 보람은 있을 거예요. 크진 않겠지만, 그죠? 한번 가보시고.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요거 가지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1, y1이라고 이렇게 놓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짜리로 할게. 마이너스 1짜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는. 그러면 보기. y는 뭐가 됩니다? y는 mx 얼마?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I 잠수. 됐나요? 이렇게 됐잖아. 얘가 이거 지나니까 여기 x1, y1 이렇게 바꿔줄게. 그럼 똑같네. 이거 넘기자. 얘 뭐가 돼요? y1 제곱 플러스 m 제곱 x1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m x1 y1 이건 얘가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정리합니다. 또 이쪽으로 다 넘길게. 그럼 얘는 m 제곱이 있는 애들이 누구 되고 있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2x1 y1 m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제곱 됐죠? 얘가 수직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근해법이 또 마이너스 1이어야 돼. x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1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됐죠? 계속 가보자. 결론 어떻게 될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오, 얘도 원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에 원이 될까? 쌍곡선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쌍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가 수직이 되는 거는 반지름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대신에 얘는 a가 더 커야겠다. 그렇지? a가 더 커야.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a잖아. 여기는 이 길이가 b잖아. 그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짜리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하나 생길 것 같네. 여기서 그은 이런 접선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얘는 딱 도형적인 어떤 성질은 없네요 대신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이 되는지 이게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이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형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 그죠? 만약에 이 길이가 a 제곱이었고 이 길이가 b 제곱이었으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길이 제곱 빼기 이 길이 제곱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그냥 원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땡큐 문제야. 그죠? 얘들아 정석에 나오는 그 이런 보여라라는 증명 문제 있잖아. 이런 거는 그 도형의 성질로서 기억해줘도 되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나오는 이런 보여라 이런 것들은 그 결과를 좀 기억해 놓자. 그렇죠? 봐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 준선이 있었고 초점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점의 좌표가 F, 요점의 좌표가 P, 그다음에 여기 요점의 좌표를 H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여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그 점에 이 좌표를 중심으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어요? t라고 했어요. 결론부터 봐봐. 결론부터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하나는 상식적으로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p, 0이죠. 근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 x1, y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뭐 하네야? 같은 애잖아. 이것도 무조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무조건 뭐 할 테니까? 평행할 테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사각형은 일단 처음에는 평행사변형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결론의 도움을 가지고 가는 거야. 오케이? 얘랑 얘랑 평행한데 이 길이까지 같아?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 되잖아? 근데 얘랑 길이까지 같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지금 박스 쳐놓은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은 무조건 뭐가 돼요? 마른 거야. 다시 결론을 기억해라. 이거는 좀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다시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포물선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는 무조건 마름모가 하나 탄생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마름모냐면 준선까지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 초점까지 긋고 이렇게 그어주는 이런 마름모가 무조건 탄생하는구나. 이 정도 결론을 하나 기억해두세요. 그럼 마름모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들이 존재할까요? 마름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라는 성질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y1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2분의 y1이 되는 거야. 0,2분의 y. 오케이?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할 텐데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접선을 그었을 때 제가 저게 마름모가 됩니다라는 성질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 점을 잡으면 그건 끝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는 뭐가 돼요? 2p x 더하기 x1 되죠? 그럼 여기는 얘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니? p 더하기 x1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길이가 또 뭐가 돼? 이 길이가 p잖아. 이 길이가 x1이잖아. 이 길이가 뭐가 돼? p 더하기 x1.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도 뭐가 돼? p 더하기 x1.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여기 마름모가 하나 탄생합니다 정도 하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을 때 있잖아. 초점. 얘가 지금 y제곱은 4px다. x이지만 초점의 좌표가 p였어. 그럼 그죠? 그럼 이 x좌표 p 그냥 그대로 쭉 올려봐. 그렇지. 그러니까 p를 딱 넣어버리면 얘는 4p의 제곱이니까 총 2p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p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면 여기는 이 길이가 2인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초점을 기준.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포물선이 대충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길이가 4래요. 이상해. 여기 이 길이가 4래요. 여기 이 길이가 2래요. 그럼 얘는 그냥 y 제곱은 뭐구나? 8x구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대 2가 되는 여기 요점은 초점입니다. 이 정도는 포물선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일단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나타낸다는 이건 이제 이해가 되지.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실 정도 이해될 거야.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미분한다. 그러니까 뭐를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그런 개념도 충분히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dy d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당연히 뭐 dy d세타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dx d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입니다. 얘가 1입니다라는 이 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 더하기 뭐가 있죠?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그렇지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만 빼고 다 넘겨버리고요. 사인 세타만 빼고 다 넘겨버립니다. 3분의 y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라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식 써버리면 뭐가 돼요? 3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x랑 y의 관계식을 그냥 바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변수로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얘랑 얘가 분명히 되게 잘 나오니까 저것만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매개 변수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x를 지금처럼 3 코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줬나 봐. 이게 세타에 대한 거였잖아. 그지? 세타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s 제곱 더하기 뭐 2s 뭐 이런 식으로 s에 대한 식이었나 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도 t에 대한 걸로 줄 수 있어. 3t 이런 식으로 줘. 그 다음에 s와 t에 대한 관계식을 또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dy dx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런 모양을 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뭐겠어? dx ds를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뭘 구할 수 있겠어? dy dt를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얘는 지금 얘랑 얘랑 다르잖아. 그치? 얘는 사실 dy dx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얘가 뭘로 들어가? dt, ds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궁금해. 실제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얘였어.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는 얘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ds, dt를 이렇게 한번 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얘 미분하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얘 미분하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얘를 뭘로 미분하고 나오는 거야? s로 미분하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변수가 막 여러 개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소리야.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dy dx를 구할 수 있나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sin x 이렇게 돼 있었고 y라고 하는 게 뭐 2 코사인 x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세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요거는 구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던 거야. 그냥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계 도함수를 구해달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어때? 얘를 내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dy d 세타를 구해요.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세타에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두 개를 구해가지고 이계도함수를 해. 그 다음에 이거 나눠버리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일까? 절대 아니겠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나요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사실상 뭐예요? dy, dx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요? 다시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사실 d, d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dx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주세요 이런 뜻이야.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게 만약에 d 제곱 x 그다음에 d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건 되게 이상한 식이 나와버려. 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식이 나와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d 제곱 x, d 제곱 무슨 뜻이야? 그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혹은 dy dx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의 뜻은 뭐예요? dy dx잖아. 그치? 그냥 도함수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사실상. 그치? 그러니까 기호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얘는 이렇게 해당하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야. d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맞아? 그럼 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래? 뻔하지 뭐. d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여기는 얘를 뭘로 미분할 수밖에 없는 d 세타로 미분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dx가 있었으니까. 맞아? 여기다 d 세타 이렇게 하나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죠.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이거고 여기는 얘에다 뭘 하나 곱해줍니다. 얘를 미분해가지고 dx, d 세타를 구하는 게 아까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여기는 얘 역수를 하나 곱해줍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시컨트 세제곱 세타분의 2 마이너스 1 아니 뭔지 마이너스 2 시컨트 세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야. 어떤 문자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 문제가 편안하게 풀리죠. 남은 거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사인만 남기고 싹 다 넘겨. 그 다음에 사인만 남기고 싹 다 넘겨.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면 1이 됩니다. 라는 식 써버리면 그냥 세타가 소거되면서 x랑 y 관계식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어떤 점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다. 만약에 여기서 얘에 대한 접선의 관계식이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기울기야 뭐 그냥 dy d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세타 대신에 3분의 8을 넣을 거야. 이게 기울기라고 쳐. 그지? 그럼 y는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 x 마이너스 여기다가 3분의 8을 집어넣은 그 결과를 여기다 써주면 되고 여기다 3분의 8을 집어넣은 그 결과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고 그럼 접점이 뭐가 되고 거기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거고 그냥 기울기랑 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하나씩 그냥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그다음 이런 것도 봐봐.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봐요. 실수 R과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변할 때
P 이렇게 돼 있는 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이런 조건을 만족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그냥 나와. 봐봐. 자취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죠? 자취의 가장 기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은 점을 잡고 그 점을 잡고 얘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x와 y의 관계식을 완성하면 끝난 거야. 라고 했었어. 똑같아. 그냥 이렇게 가면 x랑 y의 관계식. 근데 여기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r이 지금 루트 이제 r 루트 2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 1이 됩니다. 지금 이런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다른 거죠. 요걸 주고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 식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면 얘는 r분의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x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 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이해되니? 다시 r 코사인 세타고 r 사인 세타잖아.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r 제곱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거기다 지금 루트 2배를 해서 뭐 해준 거야? 더하기 다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이렇게 되는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아니 얘가 1이고 이렇게 되지. 이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그날 뭐야 근데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보자. 이렇게 전개해보자. 그냥 뭐가 돼요? 루트 2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요거 전개해볼게요. 더하기 뭐가 됩니다? x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 1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넘겨가지고 루트 2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x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타원이 됩니다. 선생님 되게 의아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문제 풀면서 갑자기 그냥 이걸로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요? R이 안 사라지네. 그러니까 이걸로도 관계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R 제곱은 뭐가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얘는 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는 타원이잖아요. 이유가 뭘까? 얘는 원인데 얘는 타원이야.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얘는 원이야.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얘는 타원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코사인 섞여 있었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R 자체가 상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R이 상수였을 때는 저게 원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지금 R 자체가 세타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원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얘까지 R까지 다 소화를 시켜줘야지 내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X랑 Y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세타도 있고 R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었어. 총 4개의 문자가 있는 상황에서 R이라는 문자랑 세타라는 문자를 동시에 소거시켜야만 저기는 제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사용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런 것도 관계식 만들기 이거 되게 쉽지? 관계식 만드는 거.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겼잖아요. 당황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 제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됩니다. 2로 나눠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x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2분의 y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니까 요거 제곱해가지고 얘랑 얘랑 더해서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식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는 포물선이 되겠네요. 그다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자마자 아 저렇게 하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거 나왔거든. 이게 도함수 하나 나왔거든. 요거 한번 너희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얘 한번 구해보고 봅시다. 5-5번 네, 이게 도함수를 구해주세요. 요거 풀고 두 문제만 더 풀자. 자 일단은 요걸 먼저 구해야지 얘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dy dx 먼저 구해봤나봐. 요거는 얘 미분한 거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플러스 사인 t에다가 플러스 t 코사인 t에다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코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t에다가 플러스 t 사인 t 이렇게 되고. 그래 되죠? 그래서 뭐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진다 그지? tt야. 그래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버렸어? 탄젠트 t가 되버렸어. 그죠? 고백미분 걷게 하는 어? 고백미분 걷게 하는 거예요. 구배는 하면 이거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dy dt냐 dx잖아. 내가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뭘로 미분해주세요? x로 미분해주세요. 여기는 얘를 x로 미분해주세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거 가보자. 그럼 얘는 먼저 뭘로 미분했다가 t로 미분. 그렇지. t로 미분했다가 dt dx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한 결과가 시컨트 제곱 t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요거잖아. 그렇지? 그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t 코사인 t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결론은 뭐가 됩니다? t분의 시컨트 세제곱 t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요거 9번이랑 10번 요거 두 개만 한번 끝낼게요. 9번에서도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 두 개가 지금 교점에서 뭐 하고 있대요? 직교하고 있대요. 그럼 직교의 뜻 자체가 뭐였어 우리? fx가 이렇게 있었고 g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이 fx랑 gx랑 직교합니다. 미적분 원에서 배웠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본다면 fa와 ga는 같아야 됐었어. 일단 만나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a랑 g'a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됐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접한 요 접선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얘를 가지고 직교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어떤 곡선이 하나 있었고 여기는 곡선이 또 하나 이렇게 있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직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를 주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난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 뭐 알파라고 나올까 이렇게? t는 아니고 a라고 나올게. a가 아니고 뭐라고 나네? s라고 나올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x좌표도 같아야 되고 지금 모두 같아야 돼. y좌표도 같아야 되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 값이랑 얘 값이 같은 거니 아니면 여기는 얘 값이랑 얘 값이 같은 거니?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점을 좌표를 찾을 때 있잖아. x랑 x와 사이드
x랑 x가 같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t랑 여기는 이 t에서 들어가는 그 변수의 그 변수 값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거 같아야 되네 그러면 얘 알파는 시컨트 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네.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 t랑 이 t가 말하는 점들은 지금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알파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얘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 값이랑 y 값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t 값을 그때의 t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의 t 값을 그때의 t 값을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이 코사인 알파와 시컨트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사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같아야 돼. 그죠? 여기는 이게 만난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쓴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직교한다니까 이제 기울기 dy dx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현재 얘에 대한 dy dx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때 t 값은 뭘 넣어줘야 되고 알파를 넣어줘야 되고 얘랑 곱하기 dy dx 똑같이 지금 dy dx를 쓰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얘는 얘를 가지고 만든 dy dx겠지? 여기는 t 값에다 뭘 넣어줘야 돼? 베타를 넣어줘야 돼. 그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얘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착각하기 되게 쉽겠지? 왜냐면 여기는 얘가 t고 얘가 t니까 같은 점에서 이 한 점이니까 t 값이 같겠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갔을 때 얘랑 얘가 같은데 얘랑 얘가 볼 수가 없어. 됐나요?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얘가 지금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극대값을 가질 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극대극소를 논하는 건 어디서 논하는 거니? 도함수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그치? 걔가 지금 0이 될 때 그리고 그 0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극대극소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문제가 나왔다. 근데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었어. 당황하지 말고 나는 그냥 dy dx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뭘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얘의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0을 기준. 오케이? 그러니 여기는 얘는 한번 해보자. dy dx래.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요거 미분한 거잖아, 그지?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얘 먼저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요거 미분하고. 그러면 결국 얘에다가 이거 미분한 걸 더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어차피 계속 그대로일 테니까. 얘는. 그리고 요거 미분한 거는 뭐가 되니까? 4t 더하기 n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얘랑 더해요. 그럼 얘는 2t의 제곱에 플러스 4 더하기 nt에다가 더하기 2n 이렇게 되고 요거에 지금 2의 t제곱 이렇게 됐어요. 됐죠?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모 2의 t제곱이겠죠. 이게 지금 내가 구한 dy dx였어. 그래서 약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t에는 몇 차식이 나왔나요? 2차식이 나왔지. 그럼 좀 이상하잖아. 우리는 여태까지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써야 됐었어. 맞아? 근데 t에 대한 2차식이 나왔잖아. 근데 사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여기 얘 부호였단 말이야. 결국 얘 부호가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걔가 극대값이 될 거고 얘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거기서 극소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에서 x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t의 변화를 관찰해도 사실상 무방하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미분해봤어요. 아이고 인수분해봤어요. 2,1이랑 2n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얘는 2t 더하기 n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t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봐. 그럼 얘가 뭐 있어? t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n이 있지.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얘에서 지금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되니까 이거 뭘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이 값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여기서 극소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였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즉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분의 n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 마이너스 1을 다 곱했더니 4가 n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n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자연수였으니까.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의 의미 있잖아. 얘의 의미가 얘로 주어진 거랑 x로 주어진 거랑 뭐 t로 주어진 거랑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걔의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그 t값이 얼마였을 때 x값이 얼마고 그다음에 y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였지. 사실은 그 점을 찾으려고. 맞아?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그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똑같아. 우리 여기까지. 알지? 그런 것만 잘할 수 있으면 왼쪽 파트는 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시험에서 좀 못 보던 문제들이 많이 보일 거야. 그렇죠? 한번 고민해보면서 자세를 해보세요.